그 모순을 승화한다고 하는데, 승화라기보단도 저는 모순 자체를 모순으로 안 보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 모순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저걸 모순으로 안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저한테는 없고 저 상대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순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저 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때 막 웃을 게 아니라, 저 때는 심각하게 있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웃지?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모순을 안 보는 거죠. 모순을 승화시키고 나는 전부 다 모순을 안에서 모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모순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모순의 단어가 많이 희석돼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거짓말을 예를 들면 하잖아요. 저한테는 이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는 조금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저 커피 안 마셨거든요. 저 그런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저 커피 한 잔 사줄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볼 적에는 분명히 커피를 마시는 거 봤거든요.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상대 커피 마신 걸 보고 안 마셨다는 요거만 보는 거예요. 이 사건만 보고 모순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 저 친구가 분명히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커피를 안 마셨다 하거든요. 왜 안 마셨다고 할까? 제가 말하는 그 사람 말하는 그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왜 안 마셨다고 하지? 나한테는 분명히 내가 마시는 걸 봤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떤 베이스로 저걸 마시지 않았다고 할 건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상대가 분명히 저기서 안 마셨다 할 때는 저 친구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스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의 파일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제가 그때도 하나의 비유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저 정말 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정말 내일까지 구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지고 케이크를 사와서 스님께서 잘 사갖고 왔다 이렇게 하실 때, 어머, 스님 앞에서는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볼 적에 그 사람의 행동이 모순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스승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잘 사왔어, 그래 먹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죠? 언니 저걸 나무로 해야 되지. 야야 네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울던 애가 그냥 와야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스님은 잘 왔다고 하시는 거죠. 이 베이스가 뭔가라고 제가 그걸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스님께서 일부러 아시면서 저 앞에 있는 회원이 저걸 사갖고 오니까 미안해 할까봐 스님이 그러신 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100만 원이 없어서 울었지만 지금 이걸 사올 때는 뭔가 또 다른 스님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나의 방편으로 사온 거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면을 모르고 요 사건만 딱 본 거죠. 눈앞에 일어난 것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모순으로 본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그렇게 안 보겠죠. 지금은 저 친구가 왔다 하면, 그래 그저께는 100만 원이 없어 울었지만 오늘 스님 저 케이크 사왔습니다 할 때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그걸 잘한다 못한다고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거를 제가 연구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봤지만 분명히 저기는 뭔가 이유가 있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친구도 우리처럼 같은 지식을 먹은 지식인이에요. 그렇다면 저 친구가 저렇게 했을 때는 저 친구도 분명히 지식을 먹은 지식인인데 왜 저렇게 앞에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찾아내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스님 말씀하시는 연구거든요.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상대를 안 찝는 거죠. 저런 사건이 나한테는 하나의 공부거리로 온 거예요. 연구거리로 왔어요. 분명히 내가 아까 커피 마시는 걸 봤는데 원장님 앞에서 커피를 안 마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연구거리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제가 봤잖아요. 저한테 걸려있잖아요. 나도 딴 데 가서 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볼 적에는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보면 알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친구나 그런 얘기하면 아니 자네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모르고 스쳐 지나갔거나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나한테 탁 부딪힌 거는 나는 크게 각인을 안 했지만 나한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나도 분명히 옛날에는 언제가 그래 했거나
아니면 나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는 또 크게 보거든요. 왜? 그 상대도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확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방송 보면 뭐가 하나 뭐 부각이 확 됐다가 다시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는 그걸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크게 파장으로 훅 다가오니까 나한테 크게 보이는 거죠. 이만큼 확 돼서 보이니까 저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지? 나는 분명히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때도 그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 보라는 거죠. 연구할 거리. 그렇게 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뭔가 일을 할 때 실수투성이가 많은 거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수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중에 와서 말을 하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만약 어떤 도반님이 있어. 아니 도반님 아까 나 커피 마시러 봤는데 왜 원장님 앞에서는 커피 안 마셨다고 해요? 그럼 나중에 그 도반님한테 물어보면요 그 회원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응? 내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대는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커피 안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커피를 안 마셨다고 하는 게 원장님한테 커피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원장님 커피 안 마셨거든요 할 때는 커피 한 잔을 놓고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든가 물어볼 얘기가 있으니 하는 방편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 내가 아까 그랬어? 어머 몰랐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이면을 보라는 거죠. 뭔가 원장에게 다가가서 뭔가 하나를 얘기할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원장님 커피 안 마셨어요. 이래야지. 그래 커피 마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앉을 자리가 얘기가 되잖아요.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런 방편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방편을 우리는 보고 이 방편에 다들 끄달려가지고 그것만 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편 뒤에 숨어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이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연구하라는 게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저 사람 이거네? 왜 제가 저렇게 했지? 이걸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이, 말하자면 상대의 어떤 약점을 파고 상대의 잘못점을 파는 게 연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이면의 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그때 예전에 했던 고해성사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저는 이 방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왜 스님께서 이중 말씀을 하시지? 이게 걸렸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스님께서는 여기는 이 사람한테 커피라고 여기는 콜라를 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면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늘 봤던 방편에 매이지 마라. 방편에 매이지 말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뭐가 방편이고 뭐가 아닌데 그 방편을 몰랐던 거죠. 모든 것이 다 방편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왜 방편을 하냐? 그때 내가 방편이라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by the car 이러면 내가 차로 가는 거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이거는 방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에는 이 사람의 행동을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말하는 방편은 우리가 어떤 이동하는 수단이라든가 밥 먹는 수단 어떤 이런 걸 방편으로 생각했지 이 상대의 행동을 방편으로 가져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 상대의 하는 행동은 방편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본 거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했지만 그것조차도 방편인 거예요. 왜 저 상대가 저런 말을 하는가? 왜 그걸 하는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이 방편을 놓고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급해가지고요. 아니 커피 마셨잖아. 아니 왜 나 아까 마시는 거 봤는데 왜 원장 왜 거짓말해? 이렇게 내가 툭 튀어나와요. 내가 봤다는 식으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한테 내가 예약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 나는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무안하게 되고 사실은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이유가 있어 내가 그랬는데 사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라고 내가 말한 내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내가 말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저 말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방편을 보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공부가 더 많이 깊어지면 이 방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이 상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커피를 마셨지만 안 마셨다고 얘기하는 거. 또 나는 저걸 보고 나는 또 왜 유난히
그걸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왜 보고 내가 왜 이걸 하는 걸 왜 받는가라는 거죠. 그럼 대자연이 세상이 왜 나한테 이걸 보게 해줬냐라는 거죠. 이걸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니 못했니 나한테 조사라고 맞냐면 분별하라고 나한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문제가 보였을 때 너는 어떻게 풀래? 너는 어떻게 연구할래? 이걸 세상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연구거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보태줄 수 있지만 단순히 얇게 평가를 해서 맞니 아니 따지는 사람한테는 아,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 공부 더 해라고 한 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보여도 그걸 모순으로 저는 안 보고 아, 나한테 이 문제가 왔다. 아, 이건 뭔가 연구거리다. 연구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저 사람 어떤 식으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면 확 튀어나오는 걸 좀 자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아마 깊이 나오지 연구하지 않아도 내가 연구하는 자세가 되면 분명히 누가 다른 말을 해줘요. 그 사람 있잖아.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나 커피 마시는 모르고 내가 원장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걸 스스로 이실직고 하기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 사람이 그때는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자세를 가져가면 내가 깊이 파지 않아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그래서 내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순이 곧 연구거리지 저한테는 모순이 모순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해돼요?